시간은 어느덧 흘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한 5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제대로 시험을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점수가 잘 나오는 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올라가야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목적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건가죠. 지금은 범위를 넓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확률이 높은 문제들로서 범위를 줄여가야 됩니다. 사실상 가리사 시험의 특성상 범위가 넓어서 어려운 부분들, 또 디테일하게 써야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고민을 해서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만큼 우리한테 시험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제 역할, 여러분들이 바라는 역할은 뭐냐면은 문제를 잘 찍어주길 바라죠,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잘 찍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물론 이제 해마다 성과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과는 있고,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를 잘 찍으면 바로 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만 올라오면. 그래서 그 일정 수준 이상을 어떻게 올라올 거냐.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타협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내가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죽으라고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올라갑니다. 이미 여기는 합격권에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될 그럴 상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이제 부분들도 계시고. 근데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따라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한테. 그래서 요 남은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책 꼴도 보기 싫어 라는 그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최종적으로 이겨내는 게 이번 시험 전까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점수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찍어서 내지는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갈 거냐, 어떤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되냐라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은 시험을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모의고사는 14회차까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14회차까지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건 12회차 정도 되는데 종강을 하고 나면 한 주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프라인으로 그냥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냐, 뭐 그 차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들은 추가로 부록으로 이제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 범위를 시험 칩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 범위를 시험 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답안 작성식 위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답안지를 받아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미리 한번 보는 시간인데, 16쪽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쪽수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페이지 수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16페이지 다 못 쓰죠. 쓸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16페이지 다 써가지고 이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뭐 보편적으로 보면 7, 8페이지? 많이 쓰면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페이지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뭐 채점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연필,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예, 까만색 볼펜 한 두세 자루 가져가십시오. 본인이 쓰시던 거 있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쓰시던 거 해가지고 한 두 자루, 세 자루 가져가십시오. 그래, 이제 혹시 이제 모르니까 한 두 자루 내지 세 자루. 저도 이제 예전에 시험 칠 때 한 두 자루 가져갔거든요. 새 거 말고. 새 거는 볼 잘 안 나가고 이제 괜히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한 뭐 3분의 1 정도 쓰면 볼 잘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한 두 자루 내지 세 자루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져가십시오. 근데 파란색 요런 거 안 됩니다. 예전에 파란색 이제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막 까만 거 쓰다 파란색 돼갖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기타 뭐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는 답안 전체 채점하지만 0점 처리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뭐 표시하는 분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도.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하고 단위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 역대 이제 출제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점검 면적 계산하는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성능 곡선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계산 문제는 점검 행위와 주로 관계되는 뭐 방수학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죠? 이제 그래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뭐 폐쇄력 그런 것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제 보시게 되면 출제는 됐다 봐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은 계산기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계산기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예상을 하기로는 점검 면적, 점검 일수 구하는 문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올해 12월 1일자로 시행을 하죠. 개정은 이미 이제 돼가지고 있는데 시행일자가 12월 1일자로 돼 있으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제 나중에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 외에 간단한 이제 계산 문제.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그겁니다. 계산 문제를 깊이 있게 설계미 시공처럼 들어갈 필요는 없이 점검 행위하고 관계되는 것. 역대급으로 보면 출제했던 문제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방수압 측정기 같은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노즐에서 얼만큼 유량이 나오느냐, 폐쇄력 측정할 때 폐쇄력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기사 실개선이 나오는 성능 곡선 같은 거 있거든요. 성능 곡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한번 한번 해보시오. 성능 곡선을 완성해 보시오. 뭐 요런 문제가 주를 이뤘죠. 비록 최근에 출제됐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주 내에서 조금 이제 봐도 크게 뭐하지 않냐.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을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딴 거 풀어야 되죠. 그죠? 계산 문제가 아주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6회 시험 때가 어땠냐면 계산 문제가 제법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 출제됐던 게 폐쇄력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시간 많이 줬으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는 타입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헤드 설치 제외 뭐 이렇게 천장 재질하고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손을 댈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 손대지 않고 이제 쓰는 거 위주로 하신 분들이 대체로 합격을 조금 많이 했었던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해가지고 너무 기준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답안 정등신 2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며 수정 테이프, 수정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등신은 2줄, 뭐 이걸 수정해야 되면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습관적으로 요런 거 하지 말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요하면 요 위에 다시 이제 기재를 하거나 요렇게 밑에 기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문항에 답안 전체 명확하게 해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라는 거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라는 거. 근데 요거는 참 요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허비를 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요런 상 자체는 사실상 아니면은 비워두고 진행을 해도 뭐 이걸 불이익을 줬다거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일부 이제 비워두고 할 수도 있죠, 공간을.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혹시나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분을 감안하시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 안 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사항입니다. 채점사항이니까 얘네들은 중요하죠.
그죠? 채점사항이라 돼 있어. 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일반사항.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 순서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 긴 경우 요약 기재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세문항 출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세문항이죠. 아주 큰 문제로 세문항 해가지고 그 밑에 문제를 어떻게 7문제, 8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출제하면 25문제, 27문제 이렇게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는 문제를 먼저 쓸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2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1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7번 먼저 풀고 요 순서로 가도 관계없다는 거죠. 요 순서로 가도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유리한 문제를 먼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으니까 문제 순서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가장 유리한 문제를 먼저 적어야 된다. 그럴 권한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험을 치어서 점수를 획득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90분 시험 치잖아요. 90분인데 잠깐 아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1분에 1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격입니다. 그죠? 1분에 1점을 획득할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사실상 1분에 1점을 획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60점 못 넘죠? 간당간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를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모를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봐야 되죠. 모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든지 문제가 어렵든지 아는 문제가 아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반드시 유리한 문제를 얘가 유리하면 그 다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가령 점수가 작습니다. 2점, 3점짜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제 같으면 그만큼 빨리 쓰게 됩니다. 답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를 빨리 체크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면서 내가 전략적으로 시험 치는 첫걸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3점짜리고 얘는 2점짜리고 1점짜리예요. 그래도 지금 어떻습니까? 확실한 점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시간 많이 잡아먹을까요? 내가 하는 문제인데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문제지 받아들이면 보지 마라 해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마라 해도 이제 보면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요 문제 괜찮네. 요 문제 괜찮네. 뭐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할지를 체크하는 게 맞죠? 그죠? 가장 스피디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컨디션을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날 잠 못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병원 가서 수면제 좀 처방 받으십시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잠을 푹 자야 되잖아요. 컨디션이 이제 최상위 상태에서 베스트한 상태에서 봤었을 때 보게 되면은 아침에 정신이 맑습니다. 그나마 완전히 우리가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맑은 정신일 때 암기법 첫머리 있는 거 있죠? 탁탁탁 찍고 가십시오. 그러면 집중하다 보면 한두 개씩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 문제 괜찮네를 5분, 10분 동안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보고 체크 딱딱하고 암기법 앞머리 탁탁탁 있으면 앞머리대로 아니면 기타 등등 해갖고 체크 딱딱딱 하고 제일 유리한 문제부터 적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 생길까요?
한 30분 정도 뭐 시험을 우리가 이제 쭉 아는 문제를 쭉 적었어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한 30분 내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은 한 40점 이상을 보통 씁니다. 보편적으로 40점에서 한 50점 빨리 좀 쓰시는 분들은 그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30에서 40분 정도에서 우리가 획득을 한 게, 자, 그러면 40에서 5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30에서 한 40분 사이 정도 되면 몇 분 남았어요? 90분 중에서. 절반 정도 남았잖아요. 절반 정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반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심리적인 요소가 사실은 관리자 시험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적은 것 같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 될지 심리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 정도 되니까 한 30분 좋아, 40분 좋아. 이렇게 남은 시간 요 정도 남았네. 할만하네. 얼마를 남으면 됩니까,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보게 되면. 10에서 20분으로 어떻게 해요? 4, 50분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5, 60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평상심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시험 제대로 못 치시는 분, 밤에 잠을 못 자서 제대로 제 컨디션으로 못 간 분,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시험장에 답을 쓰는데 이렇게 되더랍니다.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본인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까워갖고 이제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것은 그때 오시라고, 제가 같은 회사에 예전에 다녔을 때 직원인데 그냥 오시라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래 안 하고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할애를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연습이 조금 돼 있으면 그 정도로 긴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40분, 50분 됐는데 시간 한 50분 남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봤었을 때 5점짜리 같으면 그러면 좋아. 최소 3점만 받아. 그죠? 3점만 받아. 4점만 받아. 만점 못 받아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스피디하게 어떻게 해요? 문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혹시나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 것 같으면 계산 문제는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설계미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럼 얘 아주 간단해. 그 다음에 2-2번 얘 간단한 계산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저는 효율적인 이제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실력을 키워주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리한 측면에서 시험을 칠 거야 라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은 여기서 연습을 조금 하고 가자고요. 늘상 그랬듯이.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눈에 익은 문제를 시험을 주로 치게 될 겁니다. 주로 시험을 치게 될 거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십시오. 늘상 봐왔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최소 40에서 한 50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근데 그 문제조차도 사실 우리가 적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가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이 여러분들 합격을 이끈다라는 거 아시고, 중간중간 내지는, 제가 필요로 할 때, 요게 좀 반드시 보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나눠 드릴 건데, 아마 8월 정도에 집중이 될 겁니다. 8월 정도.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판단을 다 하고 나면은 8월 정도에 집중이 될 거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10문제가 될 수도 있고 20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추가되는 이제 문제들을 드릴 겁니다. 그래, 이제 작년에 이제 출제됐었던 문제, 정확하게 찍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관자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개정이 됐어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어떤 학원들은 종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게 일부 문제로 출제가 됐었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한 문제는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소화가 돼야 제가 추가로 드리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잖아요. 8월 정도 될 겁니다. 8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정도 취합 될 거거든요. 시험치기 한 달 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말에 우리가 말 정도가 종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뒤에 시험인데, 그 다음에 차주에 이제 오기 어려우면 제가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지는 중요한 부분들 시험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각 문제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이 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꿔 중앙에 야이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안 작성이 여기서 끝났으면 끝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아래에서 끝나면 요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하 여백 이렇게 쓰라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니까 끝하고 야외백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사람이, 그러니까 채점관 입장에서 채점員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사람은 충분히 연습이 돼 있구나 돼 있지 않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대학 교수님이나 기술사나 뭐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무수히 많은 시험을 쳐봤죠 이미. 그리고 이제 심리적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친구는 준비가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또 보기도 합니다. 물론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가급적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눈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확인하시고요. 수험 전에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 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감독위원회 답안지 제출 주시에 불응할 때는 당일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근데 뭐, 그 시험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시험 시간이 5분, 10분, 심지어는 30분 정도 남겨놓고 나오시는 분 있습니다. 포기한 거죠. 그죠? 포기한 거죠. 포기했으니까 한 1시간 시험 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14회 시험인가 그때 문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문제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30분 만에 그러니까 뭐 각서 쓰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합격할 수가 없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거기서 합격했었던 13명 합격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합격했던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뭐라도 쓰신 분들. 즉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은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4회 시험이 그랬어요. 그래, 그때 그 이후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은, 여러분만 어렵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모든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까? 적어야 주죠. 적어야 1점이라도 주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90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을선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남겨놨다, 10분 남겨놨다, 그렇게 나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30분 내지 10분 때문에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떨어지면 또 내년에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한 20분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제출하세요 하고 빼들어 갈 정도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안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답안 작성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나 내가 실수한 거 있는지 없는지 쭉 대충 훑어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쓰시고 나오십시오. 그게 자칫 잘못하면 1년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도 구제를 못 해줍니다. 시험장에서 특히. 여기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제가 잔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오롯이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거든요. 90분밖에 안 돼요. 그냥 그래 생각하십시오. 90분밖에 안 됩니다. 이미 흘러가고 남은 시간 50분이거든요. 거기에서 1.2점 올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해도 얼마, 60점 얼마, 떨어져도 얼마, 59점 얼마, 58점, 57점 얼마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합격할 확률을 높이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가 마음을 다 잡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당부드리는 자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 답안지 부족할 경우 더 달라고 하면 줍니다. 답안지 부족하면. 근데 이럴 경우까지는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고, 다음에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 시작이 쭉 되는데, 오늘 일반적인 이제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항들인데, 뭐 계산기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뭐 매물이 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 그런 모델을 몇 개 정해진 게 있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습지 요거 쓰실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뭐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 요약기재 있습니다. 그죠? 요약기재 해가지고 소화기구 물결표시 일반화재의 물결표시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를 쓰라라는 이유는 요거 1번에 요 문제입니다. 2번에 요 문제입니다. 요거 누구한테 편하게 해서 그랬냐면 채점하는 사람들 편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번호만 딱 적으면 이거 다시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각 요약기재 한두 마디 정도 적으면 됩니다.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적어 쭉 하면 되고, 근데 1번 썼다, 2번 썼다, 다시 1번 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게 어떻게 했습니까? 1-1번, 뭐 2-3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선택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끝 이렇게 적고, 그리고 계산 이렇게 했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요? 전체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 다 쓰고 할 필요 없이 최종 답안에서만 뭐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단위 쓰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재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으면 중간에 계산도 뭐 복잡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돼 있는 거고 답안을 적기 위한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요약기재 하십시오. 요약기재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하면 만약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때 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쭉 쓸 수 있습니다. 써가지고 우리가 쭉 메모하면서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두 줄로 끄면 되죠. 그죠? 사실상 두 줄로 꺼가지고는 아닙니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에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좀 좁을 경우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제 분석인데, 일단 기출문제 분석은 들어가기 전에 지금 흐름을 조금 한번 보자고요. 흐름을 한번 보자 하는 이유는 지금 뭐냐면, 내일이나 모레, 뭐, 이제 정도? 뭐, 그 정도로 개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개정이 한 번 있었고, 7월 10일 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 남아있는 게 이제 재연설비 있잖아요. 재연설비가 이제 개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교재를 전토반 교재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일단 예정이 다음 주 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면 뭐 월하 정도는 개정되지 않을까. 안 되면은 일단 교재 작업을 하고 이제 교정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7월 1일 날 개정된 부분들은, 자,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수구죠. 송수구가 어떻게 해요? 수계에서 송수구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죠. 동일한 상태로. 그래서 같은 맥락에 의한 부분들로서 송수구 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뭐냐면, 연결 송수관 설비, 주배관의 구경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더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냐면, 성능시험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성능시험은 우리 점검 입장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부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송수구 관련해 가지고 성능시험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송수구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아까 성능시험 배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월 1일 개정된 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조를 한번 봐야 되냐면, 그 송수구를 통일을 했어요. 그죠?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용 기준을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통일을 했을까요? 왜 통일을 했을까요? 뭔가 안 맞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옥내사전 그리고 연결 송수환 설비 이런 부분들 보면 겸용하면 스프링클러 송수기 설치에 따라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없애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일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기조는 지금 어떠냐면은 공통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통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계 공통이 있고 가스계 공통이 있고, 그러면 전기도 공통이 있겠죠.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겠죠. 이게 지금 같아야 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배관 관련한 기준 그리고 전원 관련한 기준 같아야 되죠.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아야 되는데 여러 군데 상계에 있으면서 다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통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자, 그러면 공통된 기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같아야 되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건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거 왜 같아? 이거 왜 달라?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기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데 이거 왜 다르지 하는 이제 그런 기준들. 저 같으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왜 달랐지? 아, 이렇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교재, 그러니까 원본 교재 보시면, 한꺼서 교재 보시면 동일한 기준인데 다른 거 다 찾아놨죠. 그죠? 동일한 기준인데 같아야 되는데 다른 이제 이런 기준들을 찾아놨죠. 그런 부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도 나름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송수 같은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너무 다른 내용들이 많죠. 각 기준별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은 눈에 띄고 출제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 만약에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사용의 목적상을 봤을 때 다를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지는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보셨던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좀 달라서 출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띕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수록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다른 그런 분들은 이제 수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을 한번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 11일 개정된 거 어떤 내용들이 개정됐습니까? 이제 알고 계신 분들. 7월 10일 날 또 개정됐거든요. 가스계 개정됐죠. 근데 성능 기준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성능 기준으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성능 기준으로 개정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들어온다? 기술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능 기준 개정된 거 중에서 눈에 좀 띄는 부분들은 수동 기동 장치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착취제 첨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취제 첨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방사가 됐었을 때 알 수가 없죠.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어느 정도 방사가 될 때는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기체화 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냥 액상으로 방사되면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체화 됐었을 때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방사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고 중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창원의 DL 모터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CO2가 방사가 됐습니다. 교체하고 난 이후에 방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 사망자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소방관이 두 분이 역으로 훈련되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조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치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부치해 같은 냄새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가 누출됐다라는 알 수는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산이 사실상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게 이산탄소는 그렇게 이제 개정이 돼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성능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정됐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곧 개정될 부분, 그러니까 뭐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실전 설비, 그러니까 입법 예고된 거하고 그런 분들 보면 거실전 설비의 성능 시험, 즉 그러니까 특비지원 보시면 TAB 있죠. 시험 측정 조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능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거실전 설비의 성능 시험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예상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개정되는, 시험 치기 전까지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중에서 굉장히 크게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맞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런 시사성이 있는 이제 대형 화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준비를 해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이죠. 즉,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상, 리튬 배터리에 뭐가 없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잡아봐야 됩니다. 특히 점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해줬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뉴스에서 나왔던 게 일단은 화재 원인 뭐 기타 등등 넘어가고 일단은 지도를 하고 무언가 해줬어요. 컨설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일종의 보게 되면은 자체 점검 똑바로 했나 안 했나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소환전관리자의 역할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추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일단 소환전관리잖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자체 점검이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 점검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요?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전기 저장 시설이 우리가 뭐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전기 저장 시설 관련한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 설비하고 출제가 됐었잖아요. 배출 설비. 이 전기 저장 장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ESS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전기 저장 장치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져가야 돼요. 일단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대책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리튬 같은 경우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은 금수성 물질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수소 발사한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예,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란 부분들을 별도 위험물처럼 우리가 간주를 하자라는 내용이죠. 그죠? 요게 약간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점검해서 뭘 어떻게 할 내용은 없는데, 그 말이 지금 계속 대책으로 나오거든요.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점검, 우리 시험하고 직결되게끔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요게 참 애매합니다. 기술사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거 시험에 출제를 하고 뭘 해도 문제 없는데, 과제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출제를 할까라는 부분들이 실마리를 연결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시험 제도가 바뀌죠.
그죠? 제도가 바뀌죠. 어떻게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식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까? 꼭 시험 없어지잖아요. 우리 이런 형태의 시험.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게 왜 바뀌는지,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는 게 바람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죠? 좀 시험이 바뀌잖아요. 시험이 바뀌는데 왜 바뀌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지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도도 나오죠. 결국은 뭡니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도 있고, 뭐,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배가 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표준화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체점검사에 관한 고시와 관련한 부분들이 뭐 강세를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자체점검사에 관한 고시도 있고, 아니면 점검 항목도 있고, 외관점검표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뭔가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우리 이제 부분들로서 자체 점검 중에서 공동주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점검함에 있어가지고. 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아파트 점검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지금 돼 있나요? 이거죠. 몇 프로 어떻게 점검하고, 뭐를 어떻게 점검하고, 이렇게 해라라는 공동주택 별도 기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도가 바뀌고 뭐 하고 이러니까 관리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전문이라든가 일반인의 그런 부분들부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면은 세대주가 점검해도 돼 라고 해가지고 하는 내용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동주택은 요렇게 점검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도 만들어 놨습니까? 수왕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영상까지 만들어 놨죠. 그래, 그거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제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카페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영상을 카페에 올려주셨죠. 그죠? 그래, 공동주택 세점검 이렇게 하세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린 관점은 뭐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없다가 관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로서 관점을 보시고, 제가 해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요거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서 이제 고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흐름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크게 이슈가 되거나, 여기서 느낌이 오는 부분들이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정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후에 정리를 해서 언제 나온다? 8월 한 중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조금 쉬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